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BM이요. 아, 에코프로 BM이요. 저희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5만 원에 7%이거든요. 아, 그때 상승하고 좀 하락한 이후에 뒤늦게 좀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 더 추매를 해도 되는지 아. 아니면 그냥 이 물량만 가져가야 되는지.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 현재가가 또 25만 많은 분들이 원대인데.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어떤 의견일까요? 역시나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긍정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5만 원이면 지금 추매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비중도 조금 낮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7%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화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되돌림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짧게 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요. 비중 추가를 하셔서 오히려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오면은 평단가 부근에서 다시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 그러면서 나머지 비중을 다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쪽 코스닥 쪽이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과대 낙폭을 했었던 특히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에코프로 까지도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온 것만으로는 뭐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아직 섣부르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신호탄을 끊었고 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일 에코프로까지도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요, 어쨌든 투심이 정말 좀 매수 쪽으로 좀 불러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약에 지금 7% 비중이시기 때문에 7% 정도 더 사셔서 평단가를 이제 절반 정도 낮추신 다음에 만약에 평단가까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을 더 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화진 과장님만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설명해 주시기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우리 시청자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 과장님? 전 손절이라기보다는 아까 네. 추가 매수라는 말 때문에 좀 부정이라는 멘트를 좀 들었던 거고, 네. 아마 내일은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잠정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잘 나왔던 치더라도 결국은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저는 우려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계속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꾸준하게 잘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미국 시장에 그만큼 이런 향후에 이런 양극재나 이쪽에 대한 시장을 하나 둘씩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2030년이나 2028년에 대한 캐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밸류를 땡겨와가지고 주가가 58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아직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30만 원이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오히려 비중이 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네, 약간은 아마 내일 생각보다 그 변동성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만 원 가격대도 충분히 잠깐은 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잠정 실적 발표 있는 만큼 내일 시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 에코프로 B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기 유로메카 42,000원에 30%예요. 유로메카 42,000원에 30%요. 네. 예. 로봇주가 좀 그 주춤하다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해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일단은 네. 주춤하다가 이제 오늘 로봇주가 또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분 통해서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유로메카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도 네.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이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7%대 그래도 좀 반등을 반등이, 하긴 했는데, 네. 그럼 유로메카 전망 어떤지 네. 지금이라도 또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은 좀 많으셔서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의 이렇게 탄력보다는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관련주인데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협동 로봇 쪽에 시장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로봇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대만의 협동 로봇 회사랑 또 이렇게 조인을 했어요. 그 부분은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 협동용 로봇으로 좀 시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1위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통 협동 로봇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로메카라는 종목도 딱 기억에 떠오를 정도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 뭐 조리용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또 일상생활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기업이 좀 더 시장에서 관심도 더 올라갈 것이고 또 회사가 여러 가지 되게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 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저 SK하이닉스 20%고요. 네, 여기 12만 1,000원. 12만 1,000원에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아, 네. 한참 됐는데 안 팔아요. 아, 네. 수익권이신 시청자분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이닉스가 이제 12만 원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네.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아니. 매도를 언제 해야 하나. 하는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아, 예상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업황 이제 반등할 거다. 그니까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네. 의견이 또 많잖아요. 하이닉스 매수가 일단은 뭐 넘어섰고 네. 어디까지 보시는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무조건 탄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AI로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한 20년도 전에 눈을 스캔을 하면은 알고리즘으로 치매 발병률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기술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90조 원대, 80조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100조 이상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파는 건 조금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좀 내년까지 넉넉하게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좀 100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액으로 한번 본다면 충분히 12만 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 15만 원까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정고점은 또 가볍게 뛰어넘어서 15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또 초긍정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반도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가 요즘에 좋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네. 말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사실 또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좋은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SK 하이닉스 말고 좀 반도체 아래단 종목들 뭐 오늘 한미반도체도 8% 넘게 상승을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주호 본부장님 좀 반도체 아래단 업종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물론 이제 소부장 다 좋고요. 네. 지금 뭐 후공정 관련해서 2분기 때 상승 나왔던 한미반도체, ISC 지금 HBM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쪽도 좋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테스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ARM이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사실 좋은 흐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뭐 사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팹리스랑 파운드리 사이에서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AI 반도체와 이제 로봇과 AI 반도체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크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라던가 ISC 지금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좋지만은 지금 어쨌든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특히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AD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전화와 문자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미리 받아놓았던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이시고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100%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중 100%면은 네. 좀 강하게 좀 확신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가가 15,000원대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네 분의 프레스런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인지 긍정인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은 부정이고 네. 두 분은 긍정입니다. 시청자님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100% 비중을 실으셨던 이유가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님이 긍정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강원랜드, 뭐 카지노 뭐 돌아선다 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수익은 단기간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긍정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15,000원대에 지금 주가가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대면은 정말 뭐 28,000원에서 3만 원일 때 사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기다려 보면은 17,000원까지는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강원랜드는 뭐 카지노 사업이 보통 주란 말이에요. 그럼 또 관광객이라든가 뭐 사용자 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업 확장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배당도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배당이 또 꾸준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방어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사업 자체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주식 수익률로는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부근되면 이 종목은 좀 비중을 덜어내는 게 매도를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000원 좀 이상으로 보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을 조금 길게 잡는다면은 매수가 위로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부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비중이 100%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유의할 점이 있는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강원랜드 조금 기다린다면 살아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또 매수가까지도 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비중이 100%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뭐 유커들의 기환을 통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강원랜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수혜가 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수혜는 GK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강원랜드는 그쪽으로의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탄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또 이번 실적 또한 좀 아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지금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부의 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예, 저는 보르노인데요. 네. 26,000원에 18%거든요. 26,000원에 네, 18%면은 근데 제가 그 고점에서 네. 매도를 못해서 아. 지금 조금 하락 추세로 가는데 네. 계속 좀 더 들고 가도 전고점을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아, 네. 네. 8만 원까지 보셔서 그러니까요. 더욱더 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요. 제가 한번 보로노이에 대한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은 감사합니다. 보로노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부정인지 긍정인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두 반으로- 분 부정, 두 분 음. 긍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부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화진 과장님 어떤 의견에서 부정이신지 지금 이제 수익을 냈으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신지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될까요? 네, 보니까 매수가가 26,000원인 거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유럽 종량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통 이제 뭐 그동안은 뭐 JP모건 헬스케어나 항상 이런 새로운 뉴스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고 이미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8천억 정도 오리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에 이미 기술 이전을 했던 상황에서 이번 임상 1상에 대해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 투자자님께서 보셨던 8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5만 원 중반, 한 6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수익권이시니까요.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드려봤어요. 네, 그러면 부정, 네. 긍정 의견도 한번 그러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이 그래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다시 한번 또 8만 원대까지 보일 수 있을지 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일단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48,000원이 121이평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기 9월 초에 매도를 못 하신 부분이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8,000원 주가를 지키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8만 원까지 욕심내시는 거는 저도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6만 원 부근에서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런 뭐 발표라던가 그런 것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뭐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그래도 아쉽다 하시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지금 이 18% 비중 중에 9% 정도는 덜어내시고 좀 수익을 챙기신 이후에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8만 원까지는 좀 무리지만 네. 6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챙겨가시길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승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이요. 매수가랑 네네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20%입니다. 11,500원에 20%. 네. 최근에 좀 자동차 관련주가 힘을 또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정말 저희 단골 종목으로 네. 최근 들어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만큼 좀 부진한 업종인 것 같기는 한데 추가 내분 매수도 통해서 가능한지 싶어서. 어떤 거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다고요, 시청자님? 그 추가 매수도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오, 긍정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의 긍정일까요, 매니저님?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아하.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기차와 뭐 기존의 이제 사업이 이게 유형 자산이잖아요. 어쨌든 이 성우 하이텍이 가동률이 올라가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뭐 그래도 가동률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전망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비중을 뭐 11,500원에 사셨는데 뭐 과대 낙폭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비중을 굳이 추가 매수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좀 보면은 뭐 전기차 판매량, 차량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또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과대하게 좀 주가가 빠졌을 때 또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현금이 돌아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뭐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야 한다고 하면요. 이건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까지만 딱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매수가에서 살짝 올라온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대면서 또 다른 업종을 좀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추가는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네.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지양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또 희망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에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또 주가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업황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성우 하이텍에 대한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이번 3분기 때 이제 부품에 대한 감산 요청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도 알게는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부품주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일단 현대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화신 같은 경우도 거의 90%가 현대차나 기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조금씩 GM이나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전기차 이제 GMP 공정에서도 이제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기존에 있던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단의 매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올해 2분기 때 충분히 주가는 선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얼마만큼 캐파가 빠르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도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우 하이텍뿐만 아니라 뭐 화신이나 아니면 관련된 다른 부품주 업종들도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돌아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결국에는 그게 현대차, 기아에서 GM이나 폭스바겐의 시점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런 리스크 하나가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MS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하나는 리스크라는 리스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도요타마저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완성차가 살아나냐에 따라서 그 부품주도 같이 또 덩달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의 경쟁이 심해진 만큼 네. 부품주들의 실적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네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투자 전략 알차게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네. 문자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상전화 팬이신 1176님의 문자입니다. 셀트리온을 36만 9천 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30%나 되시는데 네. 합병 찬반 투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36만 원대면은 한 2년 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빨리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이주호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네. 세 분이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 합병 정말 화석 같은 이슈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참 저 또한 답답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부정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부정을 드린 이유는 네.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큼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네. 이 합병 찬반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뭐 대주주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결정은 뭐 시청자분의 의지로 되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를 주가를 지금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매수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올라가도 20만 원을 넘기긴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 18만 원까지도 지금 넘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만약에 30% 비중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비중을 20% 정도는 손절을 하셔서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마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힘드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상전화 팬이라고 또 말씀하셔서 더욱더 마음이 네. 아픈데 일단은 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도 잘 꼼꼼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나머지 세 분은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487번님께서 네. KMW를 가지고 계십니다. 54,822원에 비중은 6% 추매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가가 네. 5만 원이면 지금 오늘 종가가 12,000원대였거든요. 셀트리온이랑 또 비슷하게 2년 정도 그러니까요.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올해 마음이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이재건 부장님이 예. 긍정으로 또 바꾸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부정입니다. 사실 5G 관련주가 최근에 네. 조금 다시 반짝했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또 잠잠해요. 5G는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이제 이 정도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훈 본부장님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KMW 매수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단기 상승은 좀 가능할까요? 지금 본부장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다행히 비중이 7% 정도,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중 확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신에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6G에 대한 레디 투자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또 투자 이슈가 있었고요. 5G 관련된 투자 이슈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통신 쪽, 장비 쪽은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시장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 탄력은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시청자분이 선택
선택하셔야 될 부분인 게 만약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하셔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약간의 손실을 보고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더욱더 좀 확대되는 이런 거를 기다려가지고 좀 더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겠다 하시면 그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오면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반등 시에 매도를 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은우님께서 유한양행 지금 기사 난 거 얼마나 파장이 큰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네. 앞서서 김병재 매니저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 어디 가서 찾아가 보면 될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가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또 수혜 종목들 이벤트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밴드에서도 엠뱅골드 김병진 검색해 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